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송성주입니다. 도박사의 파산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Problem of Points를 다루었었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도박사의 파산 문제를 직접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Problem of Points도 17세기 도박사들의 궁금증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는데요. 이 문제도 이름에서처럼 도박판과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Problem of Points가 제시된 지 2년 후 1656년에 파스칼은 페르마에게 그리고 얼마 후에 네덜란드의 호이겐스에게 도박사의 파산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한쪽이 자산을 탕진할 때까지 게임을 계속할 때 각 도박사가 파산할 확률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물론 한 번의 배팅에서 양쪽이 이길 확률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Problem of Points 때와 마찬가지로 페르마와 파스칼 이 두 사람 모두와 친분을 갖고 있었던 카르캅이라는 분이 이 문제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이 문제를 호이겐스에게 전달한 것도 카르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카르캅의 문제 설명 방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합이 11이 되면 첫 번째 도박사가 이기고 14가 되면 두 번째 도박사가 이기는 게임을 계속합니다. 매번 시행해서 진 쪽의 점수에서 1점씩 감하고 진 쪽의 점수가 0이 되면 이긴 쪽의 점수를 1점씩 더해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되 처음으로 12점에 도달한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합니다. 이때 두 도박사가 각각 이길 확률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A와 B가 이길 확률을 구해서 이제 더해보면 1이 되기 때문에 A가 이길 확률은 곧 B의 파산 확률이 되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길 확률을 물어봤지만 결국은 파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가능한 점수는 한쪽의 점수가 항상 0이어야 하고 점수는 12점을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0,12부터 12,0까지 이렇게 25개 뿐입니다. 파스칼을 만나러 프랑스에 왔었던 젊은 학자 호이겐스는 당시 이미 기독교에 귀의했던 파스칼을 만나지 못하고 네덜란드로 돌아갔었는데요. 돌아가서 확률론에 대한 짤막한 책을 썼고 카르캅이가 이 책을 파스칼에게 전달했는데 이 책을 본 파스칼이 도박사의 파산 문제를 호이겐스에게 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호이겐스의 책인데요. 책의 이제 속표지입니다. 이 아래쪽에 영어 제목이 있는데 The Value of All Chances in Games of Fortune이라는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 Problem 5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 책의 왼쪽 사진과 같이 문제 형태로 1657년에 이 도박사의 파산 문제가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박사의 파산 문제는 호이겐스의 5번째 문제라고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파스칼과 페르마 그리고 호이겐스 세 수학자들이 독립적으로 해답을 구했고요. 19세기 말에 와서 그때 주고받았던 편지가 공개되면서 이 문제의 시작이 파스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호이겐스가 사용한 문제 설명은 2가지였는데요. 그중에서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문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A와 B가 12점씩 갖고 게임을 시작합니다.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합이 11이 되면 A가 B에게 1점을 주고 14가 되면 B가 A에게 1점을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처음으로 24점 모두를 갖게 되는 사람이 이긴다고 한다면 A가 이길 확률은 얼마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책으로 출간이 되다 보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베르누이나 드 무아부르 같은 그런 그 후대 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그리고 랜덤워크, 브라운 운동, 또 확산 모형 같은 그런 확률 과정들의 시작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풀이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방식으로 문제를 다시 써보았는데요. A는 스몰 a, B는 스몰 b의 최초 자산을 가지고 각각 P와 Q의 확률로 이기는 시행을 독립적으로 반복합니다. 매 시행에서 이기는 사람은 지는 사람에게서 1을 받게 되고요. 이제 한쪽의 자산이 0이 될 때까지 게임을 계속한다면 A와 B의 파산 확률이 얼마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E의 A, B라는 것을 A의 기대 수익이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전체 자산합이 1이라면 승리 확률과 같겠죠. 그러니까 이겼을 때는 전체 판돈을 다 가져가고 그리고 지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판돈이 만약에 1이라면 기대 수익과 승리 확률은 같은 것이 됩니다. 논리 전개 편의상 승리 확률로 생각하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자산이 각각 A와 B인데 A가 한 게임을 이기게 되면 이제 B의 자산이 1만큼 줄고 A의 자산이 1만큼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A의 기대 수익은 2의 A 플러스 1, B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게 되면은 A가 이제 한번 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A의 자산은 1만큼 줄어들고 B의 자산은 1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A의 기대 수익은 2의 A-1, B 플러스 1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의 A의 기대 수익은 P 곱하기 2의 A 플러스 1, B 마이너스 1 더하기 Q 곱하기 2의 A-1, B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Problem of Points에서 보았던 관계식하고 거의 동일한 것이죠. 2의 A, B를 확률로 만약에 본다면 조건부 확률을 이용한 그 전 확률 공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아까 Problem of Points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2의 A 플러스 B, 0은 지금 현재 전체 자산을 모두 A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A가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A의 승리 확률이 1이 되고요. 2의 0, A 플러스 B는 전체 자산을 모두 B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A의 승리 확률은 0이 되겠습니다. 파스칼의 해법은 정확하게 남아있는 것은 없지만 남아있는 편지 내용과 Problem of Points의 풀이 방법을 참고해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카르카디의 설명에서 주사위를 3번 던져서 11이 나오면 첫 번째 도박사가 이기고 14가 나오면 두 번째 도박사가 이긴다고 했는데요. 첫 도박사를 A라고 하면 11이 나오면 A가 이기고 14가 나오면 B가 이기는 것이 됩니다. 주사위를 3번 던져서 11이 나올 확률은 경우의 수를 세워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6의 3승분의 27이고요. 그리고 14가 나올 확률은 6의 3승분의 15입니다. 그래서 비율은 P 대 Q는 9 대 5가 되는 것인데요. 11이나 14가 나오지 않으면 뭐 그 결과는 무시하게 되기 때문에 P는 이제 14분의 9 그리고 Q를 14분의 5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이겐스의 5번째 문제에서처럼 두 사람이 똑같이 12를 가지고 시작하면 최초의 자산 A와 B는 이제 12가 됩니다. 가능한 자산 분배는 이때 0,24부터 24,0까지 이렇게 25개의 경우가 있는데요. 이 순서상 안에 두 숫자 중에서 앞의 숫자가 A의 자산의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호이겐스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12,12에서 시작해서 0,24나 24,0에 도달할 그런 확률을 구하면 되는데요. 0,24에 도달하게 되면은 A가 파산하는 것이고 24,0에 도달하면은 B가 파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의 A, B를 이제 A의 자산 크기를 이용을 해서 조금 변환을 해서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의 0,24는 이 제로로 2의 1,23은 이 1으로 그리고 2의 24,0은 이 24로 그러니까 이제 A의 자산 크기만 가지고 2를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의 0부터 2의 24까지 그렇게 변환을 하고요. 이 제로는 A의 자산이 그냥 0인 거니까 A의 승리 확률은 이제 0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24는 A의 자산이 전체 자산이니까 승리 확률이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I, 그러니까 이제 A가 I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A의 승리 확률은 P 곱하기 2의 I 플러스 1 더하기 Q 곱하기 2의 I 마이너스 1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다음 시행에서 A가 이기면은 A의 자산이 I 플러스 1로 커지고 그리고 이제 Q의 확률로 지게 되면 A의 자산이 I 마이너스 1로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이제 A와 B의 자산 합이 조금 더 이제 일반화 시켜서 M이라고 하면요. 24가 아니라 이제 M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I는 P 곱하기 2 I 플러스 1 더하기 Q 곱하기 2 I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이제 I가 1부터 M 마이너스 1까지 이제 성립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제로는 0이고 그다음에 이 M이 1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식을 조금 이제 살짝만 변형을 해서 써보면은 P 곱하기 2I 플러스 1 빼기 2I는
Q 곱하기 2i 빼기 2i-1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식을 이제 풀어서 이 i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원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그 호이겐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12를 구하면 됩니다. 우선 P와 Q가 2분의 1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앞 슬라이드의 마지막 식에서 P와 Q가 이렇게 약분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i에 대해서 이 i 플러스 1 빼기 이 i는 이 원과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i 플러스 1 마이너스 이 i가 이 i 마이너스 이 i 마이너스 1과 같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순차적으로 똑같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해주면은 마지막엔 이 원이 나와서 이 i 플러스 1은 이 i 플러스 이 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것들을 이제 i가 1부터 시작해서 n-1까지 모두 이렇게 써주고 이것들을 이렇게 다 더해주면은요. 이렇게 더해주고 나면은 이제 식들이 조금 항들이 좀 많이 지워집니다. 이렇게 이제 항들이 지워지고 결국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이 m은 m 곱하기 이 원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m은 1이기 때문에 이 m이 1이니까 이 원이 m분의 1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는 이 식을 i가 1부터 n-1까지 쭉 다 써서 이제 더해서 이 값을 얻었는데 이거를 이제 이 2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i까지만 써서 다 더해주면은 비슷한 방법으로 이 i는 i 곱하기 이 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원에다가 n분의 1을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이 i는 n분의 i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a의 자산이 i일 때 a의 승리 확률이 n분의 i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P와 Q가 다른 경우에는요. 그러면은 이제 P와 Q가 약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복잡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2i 플러스 1은 2i 더하기 P분의 Q 곱하기 2i 빼기 2i-1이 되고요. 그리고 2i 마이너스 2i-1에 또 다시 P분의 Q 곱하기 2i-1 빼기 2i-2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순차적으로 대입을 진행을 하면 마지막에는 2i 플러스 P분의 Q의 i승 곱하기 2원 이런 식이 얻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i는 1부터 n-1까지 모두 이렇게 써주고요. 이렇게 쭉 써주고 그리고 이것들을 또 다 더합니다. 이렇게 다 더해주면 또 역시 이제 항들이 좀 지워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항들을 좀 지우고 정리를 하면 이 m은 이 원 더하기 이 원 곱하기 P분의 Q부터 P분의 Q의 n-1승까지의 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P분의 Q부터 P분의 Q의 n-1승까지의 합은 이 기하급수이기 때문에 기하급수의 식을 이용하면 이 m은 이 원 곱하기 1-P분의 Q의 m승 나누기 1-P분의 Q로 계산할 수 있고요. 이 m이 1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입하면은 이 원의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마찬가지로 i에 대해서도 지금 이 i는 비슷한 계산을 통해서 이 원 곱하기 1-P분의 Q의 i승 나누기 1-P분의 Q를 얻을 수가 있고요. 이 원을 대입하면 이 i의 식은 1 빼기 P분의 Q의 i승 나누기 1 빼기 P분의 Q의 m승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i에 대해서 이제 A의 자산이 i일 때 A의 승리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m이 24이고 최초 자산 12로 시작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호이겐스의 문제에서 같은 것이죠. 이렇게 시작한 경우 A가 이길 확률은 이 12가 되고요. 그리고 P가 14분의 9, Q가 14분의 5였으니까 그 값들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0.9991363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B가 이길 확률은 이거는 이제 A의 파산 확률이죠. 이거는 또 대칭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P와 Q의 이제 역할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0.0008637로 계산이 됩니다. 두 확률의 합은 1입니다. 그래서 당시 익숙했던 오즈로 이거를 이제 표현을 하면은요, A가 최종적으로 이기는 사건의 오즈는 0.9991363 대 0.0008637 해서 1156.83 대 1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질 확률에 비해서 이길 확률이 1156.83배라는 뜻이 됩니다.
이런 파스칼의 해법은 게임의 기대 수익 또는 게임의 가치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리커시브하게 접근한 그런 방식이라서 단순히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는 것으로 해답을 얻는 방식보다 확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방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페르마의 해법 또한 정확히 남아있는 것은 없지만 Problem of Points에서의 해법을 참고해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아래 사진은 페르마의 초상화라고 하네요. A와 B가 각각 12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할 때 게임이 가장 빨리 끝나게 되는 것은 A가 12번을 계속 이기거나 B가 12번을 계속 이기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12번 만에 게임이 끝나게 되는 거죠. 이때 A가 이기는 사건의 오즈는 P의 12승 대 Q의 12승입니다. P의 12승은 A가 이길 확률이고 Q의 12승은 B가 이길 확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빨리 끝나게 되는 경우는 이제 게임이 끝나기 전에 B가 한 번 이기고 나머지는 모두 A가 이기거나 반대로 A가 한 번 이기고 나머지는 모두 B가 이기는 경우입니다. 이 두 경우 모두 시행 14번 만에 게임이 끝나게 되죠. 이때 A가 이기는 사건의 오즈는 12 choose 1 곱하기 P의 13승 곱하기 Q 대 12 choose 1 P 곱하기 Q의 13승으로 이제 약분을 다 하고 나면은 P의 12승 대 Q의 12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었던 오즈하고 똑같이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12 choose 1은 이제 처음 12번을 A가 스트레이트로 이기면 안 되니까 그 중에 B가 한 번을 이겨야 하죠. 그래서 이 B가 이기는 한 번의 시행을 첫 12번의 시행 중에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이제 12 choose 1이 되겠습니다. 어떤 순서로 이 게임이 진행이 되더라도 A가 이기는 사건의 오즈는 P의 12승 대 Q의 12승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시행 22번 만에 게임이 끝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A가 17번, B가 5번 이기거나 아니면은 그 반대로 되는 경우가 되는데요. A가 17번, B가 5번 이기더라도 22번째 시행 이전에는 A가 B보다 12번 이상 더 이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A가 이길 확률은 22번 만에 최종 승리할 수 있도록 17번의 성공과 5번의 실패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에다가 P의 17승 곱하기 Q의 5승을 곱해주면 되거든요. 그리고 B가 이기는 확률은 이제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 경우의 수에다가 P의 5승 곱하기 Q의 17승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또 오즈를 계산을 하면은 다 약분이 되고 P의 12승 대 Q의 12승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마는 P 대 Q가 9대 5일 때 이 오즈를 A가 이기는 사건의 오즈를 P의 12승 대 Q의 12승은 1156.83 대 1 이렇게 파스칼의 계산과 일치하는 해답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페르마의 해법이 사실 간단하기는 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스칼의 설정과 해법은 문제를 변형해서 적용하기에 적절해서 이 문제의 확장 발전에 더 큰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A, B와 P의 값에 따라서 승리 확률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자산 합은 A 더하기 B가 됩니다. 마지막 그 컬럼에 있는 E의 A, B는 A의 기대 수익이죠. 그래서 승리 확률에다가 전체 자산 합을 곱한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행에는 P와 Q가 0.5로 동일합니다. 첫 행에서와 같이 A와 B가 똑같으면 A는 12, B는 12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뭐 승리 확률은 당연히 0.5가 되겠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행에서처럼 A가 B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제 승리 확률이 0.5보다 이제 작게 되고요. A와 B의 차이가 커지면 당연히 이제 승리 확률이 더 작아집니다. 이제 네 번째 행부터는 A가 각 시행에서 이길 확률이 2분의 1보다 커지죠. 그래서 이제 A가 조금 유리해지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A의 승리 확률이 더 커지겠죠. 이 파스칼의 문제에서처럼 P가 이제 14분의 9인 경우에는요, 지금 다섯 번째 이 케이스에서 이제 보듯이 A가 8이고 B가 12인 경우 보면은 승리 확률이 거의 1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A가 1이고 B가 100인 경우 이렇게 이제 자산 구조가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가 되면은 이제 A의 승리 확률이 0.4444로 0.5보다 이제 작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케이스 P가 0.75로 더 커져서 A가 더 유리해지는 경우에는 지금 마지막 행에 보시면은 A가 1이고 B가 200 이렇게 이제 자산 구조가 극단적으로 불리한 경우에도 A가 승리할 확률이 B가 승리할 확률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도박사의 파산 문제를 정의하고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문제가 어떻게 응용되고 확장되는지를 랜덤워크와 브라운 운동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